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105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어떤 식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식이 무엇을 나타내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정하면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잠깐 그들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x에 대한 몇 차입니까? 2차죠. 자, y에 대한 몇 차입니까? 2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호는 플러스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들의 개수는 1,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만으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원을 나타내도록 하라네?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야? 나타낸다? 나타낸다는 건 보여진다라는 거죠. 원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될까요? 자, 이런 거 아니겠어? 자, 원이 있어. 근데 눈에 보인대. 라는 것은 반지름이 관계를 기준점으로 갖고 눈에 보이게 되죠. 얘가 만약에 0보다 크게 된다면 그제서야 얘가 슉 하고 나타내지겠죠. 그러면 지금 얘가 만들려는 상황은 반지름이 0보다 크게끔 하는 그것을 기준점으로 갖고 k 값을 구하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 자, 얘는 뭐야? 일반형이야. 일반형에선 반지름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얘를 무엇으로 고쳐야 돼? 표준형으로 고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죠. 자, 뭘까? 식을 먼저 이렇게 슉슉슉슉 k는 0 이렇게 썼고요. 일단은 뭐 하십니까? 이 x의 제곱과 그런데 마이너스 x를 기준점으로 갖고 거듭 제곱을 만들겠죠. 일단 모는 넘길 거고 k는 이쪽으로 넘길 거고. 그렇죠? 그런데 만들어 봅시다. 자, 얘하고 거듭 제곱을 만들 건데 얘의 반을 밀어 넣는 거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얘의 제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쪽에다 더해주시면 끝. 자, 다음에 y제곱과 플러스 2y입니까? 그러면 y의 반쪽 플러스 1의 거듭 제곱 하고 난 다음에 얘의 제곱을 이쪽으로 더해주는 거. 이렇게 하는 순간 이 부분에 뭐가 되는 거죠? 반지름의 제곱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지름이라는 거는 5-k란 이거에 루트를 씌운 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얘가 반지름인데 반지름의 상황을 뭘로 만들어라? 0보다 크게끔 만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거듭 제곱을 통해서 우리는 루트를 없애버릴 거고요. 이거 샥 넘기는 순간 k는 뭐가 됩니까? 5보다 작게 된다. 뭐 이런 형태가 답으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어때? 간단스? 간단스. 그지? 기본 문제니까. 다음에 주의할 건 무엇이다? 반지름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반형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고쳐야 된다? 표준형. 표준형에서만 우리는 반지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죠. 자, 106번입니다. 자, 106번도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있네요. 이 식이 반지름이 원이 되도록 상수 k 값을 정하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반지름이? 근데 얘는 무슨 형? 일반형. 근데 일반형은 반지름 알 수 있고 없고 그럼 뭘로 고치고?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죠. 자, 그러면 표준형으로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k를 이쪽으로 넘기고요. 얘하고 얘를 기준점으로 갖고 거듭제곱 형태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거 반 얼마야? 1이야? 그럼 제곱될 거고. 자, y제곱이라는 거 이렇게 있었는 거 맞죠? 자, k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요거 제곱을 붙였으니까 이게 되겠죠. 그러면 요것이 얼마인 거야? 2.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자, 여기가 무슨 자리입니까? 반지름의 제곱자리인 거죠. 자, 반지름의 제곱자리니까 우리는 거기다가 루트를 붙인 게 뭐다? 2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물론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도 되겠죠. 자, k 플러스 1이라는 게 무슨 자리야? r의 제곱자리죠. 근데 r이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4로 두고 난 다음에 푸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뭐 이거나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 이걸로 가자. 자, 요걸 샥샥 넘기는 순간 k 얼마 나옵니까? 3 하면서 5번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 거죠. 안다스. 아, 기본이다. 기본. 그러면 107번입니다. 자, 107번.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전 한번 해볼까요? 약간 하드코어인데. 도전! 자, 여러분들 풀어 보셨습니까? 자, 뭐란 얘기야? 이 식, 어떤 식? 원의 방정식이 뭐랍니까? 넓이가 최소가 될 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원이란 도형이 넓이가 최소가 된대. 자, 이거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런 거죠. 자, 원의 넓이라는 거는 공식이 어떻게 되니? 파이 r 제곱이죠. 그렇죠? 근데 이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뭐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하고 진배 없어? r의 제곱이라는 게 최소가 되는 것과 진배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서 r의 제곱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무엇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표준형을 한번 고쳐봐서 r의 제곱을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얘하고 얘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거듭 제곱합니까? 그러면 x 일단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 반쪽알이 2a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곱이 되겠죠. 자, 얘하고 얘를 기준점으로 했고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여기 마이너스 2ay입니까? 그러면 여기 반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거듭 제곱. 근데 여기에 거듭 제곱을 이쪽에다 더해줄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는 4a의 제곱, 여기는 a의 제곱. 합하면 5a 제곱. 이런 형태가 됩니까? 자, 그리고 얘네들을 새콤새콤 넘겨버리니까 마이너스 10a 플러스 15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눈에 보이는 게 확 있죠. 자, 얘가 무엇이냐? r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r의 제곱이라는 게 5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5일 텐데 이때 r의 제곱이 최소가 되면 그들의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최소값 어떻게 구하니? 에이, 뻔하지. 자, 문자가 몇 개야? 하나죠. 그렇죠? 여기 하나잖아. 그리고 그들의 차수는 몇 차입니까? 2차인 거죠. 자, 그러면 그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돼? 2차 함수를 기준점으로 갖고 가겠죠. 얘가 양수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형태가 돼 있었고요. 근데 최소값은 당연히 대칭축에서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대칭축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A는 마이너스 2 곱하기 5분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밀어넣으면 될 거고요. 부호 플러스 플러스 바꾼 다음에 슥슥 없애는 순간 얼마 나옵니까? 1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A는 1일 때 r의 제곱이 최소가 되면서 넓이가 최소가 될 거고요. 그때 우리는 중심의 좌표를 찾으면 되는 것인데 자, 중심의 좌표 어떻게 찾습니까? 자,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찾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a, a라는 얘가 나오는데 이때 a에다 뭘 집어넣는다? 1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1을 집어넣는 순간 얼마 되니? 마이너스 2, 1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기본적인 반지름으로 구성되는 아주 하드코어적인 문제인데 뭐 그닥 어려운 건 아니죠. 다만 그들의 안에 뭐가 들어간다? 원의 공식이 하나가 들어간다. 근데 이거는 이미 배웠다. 알고 있다. 자, 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한다? 2차 함수의 대칭축을 쓴다. 근데 이거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의 정보들을 혼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까다롭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정도는 금방 섭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 문제를 이제 끝냈고요. 지금부터는 약간 정보가 어려운 형태들의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이니? 108번입니다. 자, 108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두 개의 좌표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원의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뭐야? 표준형. 두 번째는 뭐야? 일반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손가락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놀아. 자, 이렇게 갑시다. 자, 원의 방정식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첫 번째는 뭐? 표준형. 아, 이것도 안 좋다. 야, 뻑큐 아니야? 미안해. 자, 표준형. 당황했어. 그런 다음에 이거 뭐야? 일반형. 이렇게 되죠. 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준형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기준점으로 해서 식을 만들게 되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정보가 있으면 식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일반형은 어떤 것을 기준점으로 가? 좌표가 3개 있을 때 그것을 정보로 식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좌표가 몇 개가 주어졌습니까? 2개가 주어졌죠. 그러면 일단은 무슨 형은 아니야? 일반형은 아닌 거지. 좌표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좌표 3개 중에서 2개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일반형은 절대 아닌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준형이라는 걸 선택할 텐데요. 자, 표준형은 뭐가 필요하다? 원의 중심과 그리고 반지름이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반지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뽑아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1차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원을 살짝 그려. 이렇게. 그리고요.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지름이라고 나왔으니까 지름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러고 여기에 있는 좌표가 이거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1,5 이렇게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쓴 상태에서 원의 중심을 찾아보도록 하죠. 원의 중심 그냥 눈에 확 보이지 않습니까? 막 썰물처럼 막 쓰나미처럼 막 몰려드는 거야. 자, 원의 중심 어디에 있는 거야?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거지. 그치? 뭐 이 정도야 껌이죠. 자,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3 더해갖고 반쪽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쵸? 자, 5하고 마이너스 1 더해갖고 반쪽이면 얼마야? 2. 그럼 마이너스 1,2라는 게 뭐라는 거? 원의 중심이라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좌표에서부터 이 좌표까지 반지름의 형태가 나오겠죠.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의 형태가 나오네요. 물론 이럴 수도 있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통해서 거리 측정하고 반으로 쪼개더라도 반지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반지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되죠? 자, 그러면 니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 자, 많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그려서 그들의 형태를 파악하라. 눈으로 보는 순간 그들이 쫙 하고 나올 거야. 눈으로 보는 순간 나오잖아. 그때 니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약간은 불안합니다. 자, 원이라는 걸 그리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뭐 이렇게도 그려. 막 이렇게 막 원 하나 그리는데 3분 걸려.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냥 대충 그려. 뭐 이렇게 그리는데 뭐 어때? 안 그래? 이해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원래 원의 방정식 하잖아. 그러면 조금 마음이 떨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원을 그릴 때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확 와. 원 딱 그리잖아. 그러면 애들이 되게 집중해서 원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집중해. 왠 줄 알아? 이 인간이 쫙 해갖고 완벽한 원을 그리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해. 저 선생님 변태네. 선생님 변태야. 뭐 이런 얘기를 해. 또 그런 다음에 원을 잘 못 그리잖아. 그러면 또 그러기도 해. 저 나보고 어쩌라고. 응? 뭐가 됐든 간에 약간 나도 변태스럽니? 모르겠다. 자, 여러분들 대충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심적인 부담 치우시고요. 뭐라고? 니네가 그릴 수 있는 대략적인 원을 그려. 뭐 컴퓨터야. 그지? 우리 109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109번입니다. 자,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두 점 마이너스 1,0, 2,3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야, 원의 반지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거는 곧 뭐를 하라고 인지가 돼야 되는 거야? 원의 방정식을 쓰는 거다라고 인지가 돼야 되겠죠. 더군다나 결국 어떤 식으로 만들라는 거야? 일반형이든 표준형이든 둘 중에 하나에서 무조건 표준형으로 고쳐야지 원의 반지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를 기준점으로 그 식을 써야 되는데 니네가 선택을 해야 돼. 일반형을 쓸 거니 표준형을 쓸 거니 너의 선택은 무엇? 표준형이죠. 야, 왜 표준형이야? 야, 좌표가 2개밖에 안 주어졌잖아. 좌표가 3개만 주어져야지 일반형인 거라고. 근데 2개가 주어진 거죠. 더군다나 얘는 중심에 해당하는 내용도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중심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건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고 원의 중심은 표준형을 기준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뭐다? 표준형의 식을 구하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만 그 내용이 좀 어렵네. 자, 보자. 원 딱 그렸어. 자, 이러고 난 다음에 y축 위에 뭐가 있다?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 2,3 대충 뭐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래 그려볼까? 요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2,3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인 거거든. 이때 우리는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될 거야. 근데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정확한 좌표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죠. 다만 이 좌표는 어느 축에 있다? Y축에 있다. 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축에 있다? 그러면 이 좌표는 X값은 무조건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죠. 그쵸? 이때 이 Y값은 알고 모르고 이 상황이네. 그죠? 그러면 K값을 찾아야 되는데 어찌할까? 당연히
성질을 쓰겠죠. 어떤 성질? 원의 중심에서부터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왜? 반지름이니까.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같다 설정하는 순간 K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입니다. 다만 루트 들어갈 텐데 루트 생략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이 됩니까? 얘가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니까 뭐가 됩니까? 2의 제곱 더하기 K-3의 제곱 뿅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얘 여기 K제곱이니까 사라지냐? 그치? 그럼 여기 마이너스 6K 플러스 9가 남겠네? 그쵸? 자, 이쪽에는 4가 있을 거고요. 이쪽에는 1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6K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쓱. 그러면 이거 넘기는 순간 3 되냐? 3 더하기 9니까 10이 되냐? 아하! 그럼 요거 넘기는 순간 K 얼마 나오는 거야? 2 하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가 2가 나왔어. 그러면 원의 중심이 뭐가 나왔다? 2가 나왔다. 자, 그런데 알고 있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반지름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10까지 갈 필요 없죠. 뭐 하시면 돼요? 이 좌표에서부터 이 좌표까지 거리를 재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벌써 이게 이미 뭔 거야? 이렇게 루트 씌우는 순간 반지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라는 거 여기다가 퐁당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집어넣는 순간 4 더하기 1. 그래서 얼마? 그 루트 5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죠? 계속 이런 내용 나오지 않냐? 반지름. 왜? 반지름이 제곱자리를 기준점으로 갖고 식이 구성되고 그를 통해서 니네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냥 끝난 거다라는 거죠. 야, 니네 내가 이런 얘기 하지 않냐? 여기 막 좌표에 있는데 여기다가 쏨펑 집어넣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 뭐 1,2가 있어? 자, x에다 1 집어넣고 y에다 2 집어넣는다. 뭐 이런 거. 네. 살콤 집어넣는다. 쏨펑 집어넣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렇죠? 예전에는 어떤 표현을 했었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약간 과격하게 수업을 했었거든. 그래갖고 이거를 여기다가 쑤셔 넣는 거야. 쑤셔 넣어. 막 이렇게 갖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 나름대로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어떤 여학생하고 뭘 했냐면은 이렇게 질문을 좀 받아본 적이 있어. 그때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그 여학생이 딱 이러는 거야. 선생님 이거 여기다가 쑤셔 넣으면 돼요. 딱 그러는 거야. 근데 걔가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 아주 참하게 생기고 귀여운 여학생이었어. 근데 그 여학생의 입에서 이게 나오는 거야. 얘를 여기다가 쑤셔 넣으면 돼요. 그때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 남자애들이 그럴 때는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 여자애가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이렇게 참한 여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좀 아닌가 싶더라. 그래서 아주 표현을 유화적으로 바꾼 거죠. 퐁당퐁당 집어넣는다. 살콤살콤 집어넣는다. 뭐 이런 거. 표현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서정적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110번입니다. 자, 110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좌표가 3개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3개를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네요. 자, 원의 중심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식을 쓰는 문제로 인지되더라도 일단 어떤 식을 선택할지 우리는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느낌이 오지. 자, 정보가 몇 개 주어졌어? 3개. 3개가 주어졌다. 라는 것은 표준형을 쓰라는 거야. 일반형을 쓰라는 거야. 일반형을 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형을 기준점으로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살짝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 좌표가 3개가 있어. 이때 얘네들을 이으면 무슨 도형 나와? 삼각형 나오죠. 그러면 이 삼각형을 기준점으로 갖고 이렇게 되는 외접원이라는 게 나올 수 있지. 그러면 그 외접원에는 뭐가 있어? 중심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중심을 기준점으로 갖고 얘하고 어떻다? 길이가 같다. 라는 형태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 평면좌표 10번에서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3개의 좌표가 있지. 그치? 3개의 좌표를 꼭지점 말하는 삼각형 외심의 좌표를 뭐하라? 구해서 더하라. 라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굳이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원의 방정식을 기준점으로 갖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평면 좌표에서 맞는 형태처럼 얘를 A, B라는 미지수로 두시고 난 다음에 이 좌표에서부터 이 좌표까지 거리 재시고요. 근데 이 좌표에서부터 이 좌표까지 거리, 이 좌표에서부터 이 좌표까지 거리 갖고 식을 몇 개 만드십니까? 네. 일단 상황을
세 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두 개만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A값, B값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어디서 한 거야? 평면 좌표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형을 기준점으로 해갖고 우리가 이것을 연습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자, 일반형을 기준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반형이라는 건 기본적인 꼴이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이때 좌표 0,0이라는 x값 y값을 여기다 퐁당퐁당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자, 퐁당퐁당 0,0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0,0을 집어넣는 순간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기 때문에 다 사라지고요. 그를 통해서 C값이 0이라는 것을 금방 찾아냈네요. 그러면 C는 뭐 사라지겠네. 그지?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는 1,3이라는 것과 4,2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1 집어넣어봐. 3 집어넣어봐. 1 집어넣어봐. 3 집어넣어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A와 B로 돼 있는 뭐가 나옵니까?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번엔 4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16. 2 집어넣어 보죠. 4. 4A 플러스 2B는 얼마? 0. 이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네들 뭐 하고 싶어져? 연립 방정식 해보겠죠. 그죠? 자, 일단 정리부터 하고 가자. 자, 얘 정리부터 할게. 자, 2A입니까? 반을 쪼개면? 얘 B입니까? 여기 20인데 반 쪼개는 순간 얼마 나와? 10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는 식이 하나 있네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연립방정식 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할까? 대입법 쓸까? 아니면은 뭐 할까? 가간법을 쓸까? 자, 대입법을 한번 써보자. 나름대로 참신하게. 자,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B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을 여기다 퐁당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렇지? 대입법 쓴 거야. 가간법은 맨날 하니까 좀 지겹잖아. 그치? 자, 10 플러스 A 플러스 여기다 3배 하네요. 3배. 자, 3배 했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6A로 바뀝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10에다가 3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30이야. 그럼 얘하고 얘하고 하는 순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저쪽으로 넘기면 20입니까? 자, 그리고 요거 싹 하는 순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A? 오케이. 미친놈. 마이너스 6A가 아니죠. 리듬 타다가 흘렀네요. 자, 마이너스 5A죠. 자, 마이너스 5 이쪽으로 넘기는 순간 A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자, 마이너스 4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도록 하죠. 자, 그러면 B는요.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플러스 8. 거기다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A값과 B값을 찾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A값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값이 마이너스 2.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되죠. 근데 원의 중심이라는 거 뻔한 거 아니야? 얘하고 얘를 기준으로 해갖고 거듭 제곱했으면 얘가 반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이런 형태로. 근데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X값은 얼마야? 2. 일단은 얘네 둘 중에 하나네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인데 얘가 얘하고 얘하고 거듭 제곱을 하면 얘의 반쪽.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빵 되는 거니까 y는 얼마? 1 해갖고 여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값을 구하는 게 뭐다? 일반형의 풀이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왜 문제가 생기냐면 얘는 쉬워. 왜 그런 줄 알아? 얘가 0,0이기 때문에 쉬운 거야. 0,0이기 때문에 좌표를 3개를 집어넣었을 때 C값이 금방 나오면서 문자 하나가 사라지게 되거든. 그런데요. 111번 보시지 않습니까? 그럼 111번은 그들의 좌표 상황이 어떠냐? 0,0이 아닌 상황이 됩니다. 0,0이 아니야. 그러면 좌표 3개를 집어넣는 순간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 몇 개가 형성돼? 3개가 나오겠지. 그럼 3개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뭐 해야 돼? 연립방정식. 그러면 연립방정식 여러분들 문자 3개짜리인 거 해보신 적 있죠?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편해? 아까 전에 얘기했던 10번의 방향대로 푸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그게 속도가 거기서 거기야.
별 차이가 안 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어떻게 하시냐. 1차적으로 노가다를 뛰셔야 됩니다. 외심을 찾아가지고 외심을 찾아가지고 반지름까지 찾아가지고 식을 쓰는 그 방향으로 가셔도 좋고요. 혹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여기다가 세 개의 좌표를 집어넣었고 a와 b와 c로 이루어져 있는 식 3개를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푸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이거 쉽게 푸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근데 문제는 뭐다? 그것을 풀라 그러면 니네가 평행이동이 필요하다. 근데 평행이동을 니네가 배웠냐 안 배웠냐? 안 배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 노가다로 풀어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우리 나중에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배우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다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쑥쑥 하는 순간 끝나게끔. 이렇게? 물론 쑥쑥 하면 끝나진 않아. 근데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자, 문자가 3개인 형태를 기준점으로 했고 연립방정식 하는 거. 그거 은근히 시간 지나가면 많이 까먹더라. 근데 그것을 다시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문자가 3개 있는 거 연립방정식. 안 나오겠어 앞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복습의 차원으로 그렇게도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지. 오늘 라스트 문제 112번을 보겠습니다. 자, 112번이네. 봐봐. 좌표가 3개가 주어졌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A, B, C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성 라고 나왔습니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거 씨. 자, 좌표 이거 3개 일단 아무렇게나 그어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야? 이 좌표하고 이 좌표의 수직 이등분선. 자, 이등분선이라는 건 요거하고 길이가 같았을 때 이 좌표를 얘가 수직으로 이렇게 지나는 상황을 연출하라. 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 중간 지점을 기준점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갖고 쓱 얘도 직각 처리하자. 자, 이렇게 했을 때 뭘 구하라는 거야? 여기 교점을 구하라는 거지. 심지어는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가 나올 거고. 그죠? 자, 이 좌표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어떤 문제로 인지가 되니?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으로 인지가 되죠.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그런데 자, 얘가 뭔 줄 알아? 이 교점이 원의 중심이야. 뭐라고요? 자, 얘가 원의 중심이라고. 봐봐. 내가 이 3개를 삼각형의 3개의 꼭지점을 기준점을 갖고 이렇게 원을 그려볼게. 싹! 이러고 난 다음에 얘를 원의 중심으로 보는 순간 내가 이렇게 뭘 할 수 있냐? 반지름을 측정할 수 있겠지. 그때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봐봐. 얘 내가 이걸 이렇게 가려볼게. 자,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니? 좀 완전 크게 그릴걸. 약간의 뭐가 되냐? 실수를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보이죠?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떠. 동그랗게. 야, 눈 네모나게 뜨면 안 된다. 동그랗게 떠야 돼. 알겠죠? 동그랗게 뜨고 잘 봐봐. 자, 여기 보면은 얘가 여기 있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면 합동인 삼각형. 여기 직각이죠. 여기 직각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같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얘가 길이가 같아져. 자, 이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하고 길이가 같겠지. 얘하고 길이가 같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것은 도형의 성질상 원의 중심과 일맥상통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순간 1차적으로 식 만들기 기본 게임은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뭐라고? 원의 중심.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뭐라고? 원의 중심. 도형의 성질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잖아. 시험에 나올지. 그죠?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했고요. 알죠? 네가 최고인 거.